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자신을 없어 보이게 만드는 말 습관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이 미묘하게 표정이 안 좋아진 적 있으신가요? 또는 내가 한 말 때문에 괜히 없어 보였나 하고 뒤늦게 후회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조언으로 우리의 말 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어 보이는 말 습관 사례들. 중년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몇 가지 대화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 A. 대화 중 빈칸 채우기. 주변에 A씨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다가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말고 그거처럼 이른바 지시대명사 그거, 저거 등로 빈칸을 채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그 뭐지? 왜 그거 있잖아. 거기 서랍에 넣어둔 그거 좀 가져와 봐라고 하니 듣는 사람은 도무지 그게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해지는 시기죠. A씨 본인도 원하는 표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속이 타니 옆에서 보면 답답하고 어색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사례 B. 자신감 없는 푸념 B씨는 회의 시간에 보고서나 TT 자료를 내야 하면 우선 한숨부터 쉽니다. 무슨 얘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 써놓고 보면 다 유치해. 라며 미리 포기하거나 자신의 글을 깎아내리는 말부터 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별로 기대는 하지 마세요라고 움츠러든 표현을 습관처럼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은 본인은 겸손을 가장의 책임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지만 남들이 듣기에는 능력 부족이나 의욕 없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례 C. 지나치게 직설적인 화법씨 씨는 솔직한 게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느낀 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죠. 이를테면 후배나 자녀가 힘든 일을 토로할 때 그거 원래 다 그런 거야. 그것도 몰라. 라며 내뱉습니다. 조언해주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줬다고 생각하지만 들은 사람은 넌 왜 말을 그렇게 해? 은근 상처 주네? 라는 반응이 돌아오곤 합니다. G씨는 난 솔직할 뿐이라고 여기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공감과 위로 대신 냉정하고 무심하게 느껴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다면 한번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 A, B, C처럼 자주 쓰는 표현들이 오히려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 습관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째서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말 습관이 생기고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버릇 뒤에는 심리적 이유와 사회적 맥락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A씨의 경우처럼 말문이 막힐 때 그거 같은 단어로 때우는 습관은 어쩌면 나이에 따른 순발력 저하나 어휘력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새로운 단어나 정보를 접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다 보니 당장 딱 맞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며 있잖아 그거 말이야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어 남발은 듣는 사람에게는 답답함을 줍니다. 상대는 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한참을 추측해야 하니 대화의 효율이 떨어지고 자칫 말하는 사람을 둔하거나 준비 부족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도 차분히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얼버무리는 버릇 때문에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효과를 낳는 것이죠. 둘째, B씨처럼 자신감 없고 부정적인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 습관 뒤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주의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미리 내가 해도 별로일 거야 라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덜 부끄럽게 여기려는 심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글쓰기나 발표와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막상 하려니
막막해서 나오는 푸념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런 습관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까지 실제로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난 못해요. 별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처음엔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하고 응원해주던 사람들도 점차 정말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가 하고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하면 정말 낮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CC의 직설화법은 주로 공감, 능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CC 본인은 나름 진심 어린 충고라고 해도 표현 방식이 돌직구이면 듣는 이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쳐야 하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길까요? 한편으로는 CC 자신이 오랫동안 체득한 삶의 교훈을 상대에게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쌓인 경험치로 볼 때 어떤 문제는 답이 뻔해 보이니 상대가 먼 길 돌아가지 않고 바로 깨닫길 바라는 뜻에서 스트레이트로 말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적인 소통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이 충고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권위와 진심의 표시였던 적도 있지만 요즘은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며 들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CC가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 그대로 조언하면 젊은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배려심 없고 고집 센 중년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A씨의 부족, B씨의 자신감 결여, C씨의 공감 부족이 바로 이런 말습관들의 밑바탕에 깔린 주요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죠. 결국 좋은 뜻에서 한 말도 전달이 잘못되어 없어 보인다. 즉, 세련되지 못하고 부족해 보인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겪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언어 습관은 인식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전문가의 조언을 같이 들어볼까요? 모국어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문의 조언, 서울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며 강의 평가 1위를 기록한 남인의 교수는 중년의 말습관 문제에 대해 이런 조언을 합니다. 모국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이죠.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곱씹어 볼 만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인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어를 전공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 텍스트도 있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쓰게 되는 단어가 점차 한정적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피해가 생기기도 해요. 무려 국어 교육을 전문으로 한 교수님조차 끊임없이 우리말을 공부하지 않으면 언어 감각이 둔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죠. 나이가 들수록 쓰는 단어가 점차 한정적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A, B, C 사례의 근본 원인일지 모릅니다. 쓰는 단어가 한정적이어지니 표현력이 줄고 그 결과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져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휘력과 문해력의 저하가 곧 말습관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남인의 교수의 조언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해결책을 시사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습관도 품격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는 중년의 어휘력과 표현력을 높여 말습관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을 위한 말습관 개선 방법. 말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앞서 소개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중년이라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점. 일상 속에서 텍스트 즐기기. 우리말 실력을 높이려면
막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두꺼운 책을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일상 속 곳곳에 좋은 글감들이 널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볼 때 마주치는 기사 제목, 지하철을 기다리며 읽게 되는 광고, 문구 등도 다 우리가 접하는 텍스트지요.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유심히 음미하며 읽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뉴스 앱의 헤드라인을 눈여겨보세요. 최근에 SBS 뉴스 기사를 보니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어두운 밤에도 우릴 잊은 건 언어라는 인상적인 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또 지하철 역사에 붙은 백세수라는 건강식품 광고에는 어른이 된 청춘을 위해 다시 태어나다라는 멋진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 제목이나 광고, 카피 같은 짧은 글에도 때로는 책 한 권만큼의 통찰이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이런 문장들을 잠깐씩 멈춰서 곱씹어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주 짧은 글이라도 깊이 음미하다 보면 새로운 단어도 익히고 언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억지로 어렵고 긴 글을 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한 줄의 글도 충분한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독서 다시 시작하기. 어린 시절 동화책부터 책 읽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면 동화책으로 독서를 재입문해 보세요. 동화책이라니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는 쉽고 재미있고 분량이 짧아 오랜만에 독서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완독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화의 주제가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좋은 동화책일수록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삶의 가치 같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던 내용이 성인이 된 지금 다시 읽으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때 즐겨 읽었던 옛날 동화책을 서랍에서 찾아 꺼내 보세요. 책장을 넘기는 순간 어린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나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읽은 이야기라도 지금은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동화책 한 권을 완독해 보세요. 짧은 한 권을 끝내고 나면 작은 성취감과 함께 다음엔 다른 책도 읽어볼까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서를 다시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기에는 동화만큼 좋은 것이 없답니다. 이렇게 독서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책에도 도전하게 되고 어휘와 표현력은 풍부해질 거예요. 3점 좋아 노랫말 곱씹기 시에 흥미 붙이기. 문학 작품을 통해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흔히 시 읽기를 추천합니다. 시는 짧은 글 안에 함축적인 표현과 아름다운 어휘가 가득해서 언어 감각을 키우는데 그만이죠. 하지만 평소 시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께는 시집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막연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랫말 가사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의 가사도 따져보면 시와 다름없는 주옥 같은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와 시의 공통점은 창작자가 하고 싶은 말을 압축적으로 담는다는 데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를 통해 이미 익숙한 노랫말이라면 거부감 없이 뜻을 음미할 수 있으니 시에 입문하는 징검다리로 제격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아름다운 노랫말이 있으신가요? 가령 1970년대 발표된 양희애님의 명곡 가을, 아침의 한 구절을 떠올려 볼까요?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이 노랫말을 가만히 따라 불러보면 어떠신가요? 가을 아침에 상쾌하고 포근한 공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노랫말이 주는 매력을 곱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사를 시처럼 음미하게 되고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노랫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평소 말할 때도 더 풍부한 어휘가 입에 붙을 거예요. 그리고 노랫말에 익숙해지면 실제 시를 읽을 용기도 생길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현대시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대중가요의 가사를 음미하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머지않아 책장에서 시집을 꺼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중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말습관들과 그 배경, 그리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들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깊이가 배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무심코 해온 말투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대화를 할 때 그거, 저거 대신 순간 떠오르는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보려고 의식해 본다든지, 아침에 휴대폰 뉴스를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 줄 적어 본다든지 해보세요. 또 시간이 날 때 집안 서재 구석에 꽂혀 있던 옛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몇 페이지라도 읽어보시는 겁니다. 운전 중에 즐겨 듣는 노래가 나온다면 멜로디뿐 아니라 가사의 내용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새 말투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한 A, B, CC의 사례처럼 말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습관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휘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인가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미리 움츠러드는 걸까요? 아니면 내 조언 방식이 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건가요? 이렇게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책도 분명해집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고, 자신감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쌓으면 되며,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안해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런 변화를 도와줄 실천법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든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만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불필요한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라고요. 쓸데없는 부정적인 습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들은 줄이고 대신 꼭 필요한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세련된 표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중년의 무게감에 걸맞게 말해도 여유와 품격을 담아보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남을 배려하는 한마디를 덧붙이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 주변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말 습관 변화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언어를 아끼고 갈고 닦으며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솜씨로 존중받는 중년이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